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영상입니다. 연화보조식은 삼키는 기능 정도에 따라서 가장 곱게 갈은 음식 1단계, 다진 음식 2단계, 다지지 않은 연식 3단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화곤란이 심할수록 액상식품은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크므로 피합니다. 연화곤란이 심한 치매 대상자에게 약을 먹일 때는 가루 형태로 갈거나 잘게 부셔서 갈은 과일, 죽, 요플레 등에 섞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말기에는 자발적인 경구 섭취를 통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경장영양 혹은 정맥영양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2단계 연화보조 시기 죽이나 진밥을 제공할 수 있고 반찬은 곱게 다져서 제공합니다. 식사 적응도에 따라 국물 음식을 약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섭취 시에는 살에 들리는지 잘 삼키는지 등의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3단계 연화보조 시기 죽이나 진밥을 제공한다. 실온의 부드러운 반찬을 제공합니다. 식사 적응도에 따라 국물 음식을 약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종치매노인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 카드 제공, 치매 체크 앱 실종 대응 가이드 서비스, 경찰청과의 실종 치매 노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종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 사업을 통해 치매 대상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후 발견 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종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112로 신고한다. 실종 치매노인 지원 사업을 통해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 카드 제공, 치매 체크 앱 실종 대응 가이드 서비스, 경찰청과의 실종 치매노인 정보를 공유하여 실종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 사업을 통해 치매 대상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후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의 잠재 능력이나 주변 환경 등을 적절히 사정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입니다. 이 차별 대우 금지. 요양보호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의 수준이나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등의 특성을 보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지기능의 장애나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인지기능이나 행동에 문제가 없는 타 대상자와 차별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해진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철저한 자기관리.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치매 대상자 및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복장 및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여 치매 대상자 및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유니폼이 있다면 이를 단정하게 착용하고 과도한 액세서리는 피하며
깔끔한 손톱 정리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매 대상자 및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건강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5. 비밀 유지.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치매 대상자 및 가족과 매우 가까운 접촉을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이 말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절대 밖으로 누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마음은 태도와 언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치매 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예의 바른 언행을 사용하며 공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7.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의 모든 일을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처음 돌봄 서비스 업무를 제공받거나 치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등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치매 대상자의 가족이나 기관장 등에게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치매 대상자 돌봄 서비스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대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1. 전두엽 푸른색, 뇌의 앞쪽 부분. 생각과 판단, 의욕, 참을성, 언어 표현 능력 말하기 쓰기, 신체 운동 능력. 2. 측두엽 초록색, 뇌의 옆쪽 부분. 기억력, 언어 이해 능력 듣기, 읽기. 3. 후두엽 분홍색, 뇌의 뒤쪽 부분.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능력. 4. 두정엽 노란색, 뇌의 위쪽 부분. 시공간 이해 능력, 신체 감각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야단을 치거나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 목욕탕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치매 대상자와 목욕탕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럼 조금 이따가 할까요? 라고 말하거나 대상자의 몸에 손을 먼저 대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며 치매 대상자의 평소 씻는 습관에 맞춰주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잘 살피도록 합니다. 세수할 시간인데 세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수건으로 닦아드릴까요? 라고 물은 다음 치매 대상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더우시죠? 머리를 감으면 개운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권하고 격려해줍니다. 또한 손부터 씻도록 해서 조금씩 적응하게 해주거나 치매 대상자가 하고 싶은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법으로 치매 대상자가 씻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개인위생에 무관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평소보다 많이 움직여야 하는 목욕하는 동작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목욕탕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당황했다든지 지난번 목욕을 할 때 목욕탕이 추웠거나 물이 너무 뜨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에 대한 공포나 낙상에 대한 공포, 일상생활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감으로 느낄 수 있고 요양보호사의 재촉하는 태도나 강압적 태도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환각은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이 없음에도 자극이 실제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에서 나타나는 환각은 실제 없는 사물이나 사람을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환시가 가장 흔하며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 그 다음으로 흔합니다. 실제로는 나지 않는 냄새를 맡는 환우, 실제로는 없는 촉감을 느끼는 환촉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환각은 치매 대상자의 12에서 49%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환청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단순한 생각이거나 일부러 꾸미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환청 속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이 있다면 대상자가 환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실제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환각에 따라 감정 변화를 일으킨다. 돌아가신 분이 눈에 보이거나 괴이한 사람이나 사물이 보인다면 대상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가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요.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치매 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나타내는 증상이 가족 내의 고통이나 역기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호소가 개인의 문제보다 가족 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상담 및 치료 방법은요. 전문 상담자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방법과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같은 비대면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를 통해 대상자를 돌보는 현재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석을 통한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지 자원 및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몸이 더러운데도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러우니까 몸을 씻으세요. 욕조에 들어가세요. 냄새나니까 속옷을 갈아입으세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와 같이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피합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는 원인을 파악합니다. 욕실 조명이 어둡거나 욕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 욕실 조명을 밝게 하거나 이동식 욕조를 사용하여 거실이나 방에서 목욕할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경우 돌봄자가 먼저 물로 씻는 것을 보여주고 대상자가 씻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손이나 발에 먼저 물을 대어봅니다. 맨살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면 우선 손발과 얼굴만 씻고 서서히 부위를 넓혀가거나 입던 상하의 속옷을 입은 채로 목욕을 시작하고 나중에 벗도록 유도합니다. 목욕 시 통증이 문제가 된다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 목욕을 돕습니다. 살해 치매 대상자인 75세 남성 박 씨는 2년 전에 치매를 진단받았지만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온 다음부터는 아침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치매 대상자의 딸을 대신해서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 편안하지 않다. 대처 방법은요. 요양보호사가 야단을 치거나 무리하게 가르치려 하거나 지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과거에 옷을 입고 벗을 때 어떻게 했는지 가족에게 물어봐서 그 방법으로 시도해봅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여주면서 갈아입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동작을 하나하나 떠올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간단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옷감의 옷을 미리 준비합니다. 옷 입는 사이에 간단한 대화 등으로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며 옷에 대해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검정색 셔츠 혹은 파란색 셔츠를 원하세요? 등과 같이 질문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고른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주면서 치매 대상자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